이런 그림이 나온 거잖아. 아, 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뭔가 영화와 함께 그 시절 뜨겁게 한 번 더 뽀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셨나요? 네. 근데 한 번 더 뽀뽀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분들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죠? 네. 네, 그러면 들어오실 거니까 제가 한 번 한 번 호명해 드릴 텐데 들어오시는 순간을 잘 포착해야 되니까 카메라 잘 켜시고 제가 오늘 이 영화 만드신 주역분들과 또 여러분과 함께 영화 보신 장항준 감독님까지 한 번씩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영화 쓰고 연출하신 정우 감독님, 함께 연출하신 오성호 감독님, 그리고 신승호 배우님, 장항준 감독님까지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오, 네, 그럼 저희 인사하고 갈까요? 그러면 다 같이 네,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오늘이 이 영화 개봉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화 직접 보신 관객분들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처음이시니까 또 되게 각별하고 떨리고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기분이신지 소감을 한 번씩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짱구에서 공동 연출을 맡은 감독 오성호입니다. 관객분들께서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지 되게 긴장되고 설레는데요. 예쁜 마음으로 잘 봐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짱구 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개봉 첫날인데 더군다나 또 장항준 감독님까지 이렇게 자리 빛내주셔서 또 감독님 팬분들도 꽤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얘기, 궁금하셨던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재 연기한 신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일 저녁에 귀한 시간 내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강님도 이분들과 함께 영화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웃기고 재밌고 그리고 현장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이 배우분들이 얼마만큼 좀 유대감 있게 긴밀하게 그 관계들이 그냥 느껴졌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씬 찍으면 되게 어색한 데 많거든요. 배우들끼리 막 친한 척하고 장난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보여서 오래간만에 마음 편하게 본 것 같습니다. 네. 또 그게 아마 두 감독님께서도 신경을 기울여서 영화를 만들고자 하신 점이 아닐까 싶어서 그 얘기도 이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항준 감독님 영화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영화에서도 되게 중요한 오디션 장면에 카메오 출연하셨잖아요. 근데 또 비단 그 인연만이 아닌 정우 감독님하고 또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된 건지 정우 감독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감독님과의 인연은 제가 배우가 되겠다고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연기학원을 다니면서 서울예대 출신 감독님의 후배님이셔서 감독님을 소개받고 그때 당시에 감독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작품의 오디션을 보게 되면서 그 인연으로 시작이 됐다가 감독님 입봉하시는 작품이신 그 라이타르 켜라에 저를 또 불러주셔서 그 인연으로 현재까지 인연이 됐는데 전화가 누굴까요? 금방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그게 그럼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 오디션을 감독님 앞에서 보신 게 단순히 극적인 상황이 아니고 진짜 있었던 일 같은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장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장 감독님 그 옛날에 정말 배우를 꿈꾸던 정우 씨가 오디션에서 어땠는지 라이터를 켜라 현장에서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네, 아니 그 처음에 정우 씨 봤을 때가 아마 고등학교 졸업 그죠? 네.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그 오디션을 받고 저도 이제 입봉하기 전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작품 이제 불타는 우리 집이라는 작품을 이제 제가 쓴 시나리오로 이제 제가 입봉을 하려고 고등학생 역할을 계속 이제 오디션을 보는데 정우 씨를 그냥 만났는데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아까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 쉬리의 최민식 선배님 대사를 그대로 쳤어요. 그 대사를 예예 그 에미의 눈가를 본 적 있어. 그거를 되게 강렬했어요. 왜냐면 정말 저렇게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렇게 완벽하게 그냥 호흡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내가지고 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 배우는 이번에 꼭 같이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아마 그 정우 씨 때문이었겠죠? 영화가 엎어졌습니다. 아 그럼 주연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주역 중에 네, 한 명이었는데 뭐 정우 씨는 뭐 조연 중에서도 꽤 비중 있는 조연이었는데 뭐 정우 씨 때문에 엎어졌다는 건 이제 그냥 장난이고요. 네, 그때는 이제 제가 또 역량이 안 됐었고 투자 환경도 이렇게 좋지 않아서 엎어졌었는데 정우 씨랑은 인연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꼭 한번 같이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라이터를 켜라 작품으로 입봉할 때 전화했죠. 정우야, 내가 드디어 입봉을 하게 됐다. 그래서 조연은 아니고 단역 중에 한 명인데 너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예. 그때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진짜 잘했고 당연히 잘했고 긴장도 별로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꼭 그 기차에 타고 싶었다고. 왜냐면 그 영화가 기차에 타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내려가는 영화였는데 정우 씨는 서울역에서 기차에 못 타는 역할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차에 그때 너무 타고 싶었다고 나한테 끝나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기차에 타서 좀 이런 영화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 기차에 탔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 영화 얘기를 안 하고 짱구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바람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도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게 별칭이 인터넷 천만 영화, 유튜브 천만 영화라고 불리는 게 바람 아니겠습니까? 이 바람 보신 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바람을 보시는데 사실 이 영화는 그 바람의 주인공인 김정국 짱구가 이제 그 10년 뒤에 어떻게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를 이제 다룬 어떻게 보면 바람의 스피노프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그 바람의 원한을 또 이 정우 감독님께서 그때 시나리오를 쓰시기도 했고 자신의 자전적인 고등학교 경험을 통해서 근데 그게 그렇게 사실 다양성 영화 치고는 당시에 극장에서 10만 정도를 불러들였으니까 나름 되게 흥행을 하긴 한 건데 그거보다도 더 큰 반향을 이렇게 일으킨 게 이른바 우리나라의 약간 남자 영화 중에서도 약간 독특한 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폭넓은 공감을 얻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우 감독님 얘기 조금 나중에 듣기로 하고 여기 장 감독님을 비롯해서 오늘 오 감독님 또 신배우님까지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셨는지 보고 어떤 점이 좀 이 영화 특유의 매력이라고 느끼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배우님부터 장 감독님부터 누구부터? 특히나 남자분들께서는 특히 조금 더 많이 공감을 하면서 보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는 뭔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완전히 빠져들어서 볼 수밖에 없는 영화고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계속 봐도 이건 매번 새롭고 언제 처음 보셨는데요? 그게 기억이 없는 영화예요. 바로 많이 그냥 보셨어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 되돌려서? 대사도 뭐 다 외웠고 이거 사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오해해서 봤던 때였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 많이 봐왔고 그냥 제 학창 시절에 그냥 그러니까 형님 실제 그 바람에 그거를 제가 형님이 고등학교 때와 제 고등학생 때가 달랐지만 그냥 제 친구들하고 보고 있으면 그냥 우리들의 모습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여기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오 감독님은? 저도 바람을 그러면 안 되지만 어둠의 경륜을 봤었고요. 저는 영화를 보고 주변에 하도 추천을 많이 해서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제 학창 시절이 그대로 재현된 듯한 학창 시절에 만났던 친구들, 선배들이 그대로 제 앞에 보여지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하고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사랑하는 영화였습니다. 네. 장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도 뭐 바람을 봤는데 정확히 어느 경로에서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사실 제 학창시절 그 정도로 이렇게 분위기가 어느 학교들을 나오셨길래 학창시절 생각이 저희 학교는 나름 좀 조용하기도 하고 물론 싸우는 친구들은 싸웠는데 근데 그것만큼은 되게 분명했던 것 같아요. 되게 탈출구 없는 청춘이 막 위태위태한 막 그런 남자 애들이 야만의 시대의 중심에서 막 비틀비틀거리는 게 느껴져서 아마 우리가 조금 그 캐릭터들한테 특히 정호씨 캐릭터한테 좀 연민을 많이 가지게 된 것이 관객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데 다만 뭐냐면 몇몇 배역분들은 선생님 얼굴이 학생 교복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그런 게 좀 거슬렸던 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니까 그 영화에 그냥 저는 남고를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그 영화를 보면 많은 분들이 여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 고등학교 때랑 똑같다 공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을 제가 감안하고 볼 때 저는 되게 이 영화가 특색 있다고 느껴졌던 게 약간 주로 우리나라 관객들이 꼽는 남자 영화들은 되게 그 고등학교 때 한참 꿈꾸는 폭나게 학교 다니고 싶다 이런 로망 자체를 주인공이 그냥 실현하는 영화들이면 약간 바람은 그러고 싶은데 다수의 학생들은 그러지를 못해서 되게 갈등하고 방황하고 또 끝에는 그걸 깨달으면서 성장하잖아요. 짱구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보통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감을 하게 되는 영화라서 그래서 이 영화를 이렇게 아끼나 보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저기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남자애들 막 거칠게 나오는 영화 중에 캐릭터 중에 제가 제일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캐릭터가 두 명이 있거든요. 누구죠? 폼행제로의 유승범 씨 그리고 바람의 정우 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박수! 왜냐면 그때는 뭐 무슨 싸움을 잘한다 막 이렇게 힘을 주고 있지만 우리가 연민을 가지고 우리가 막 콩닥콩닥하면서 보는 건 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겁을 먹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안 느껴요. 예, 유승범 씨든 정우 씨든 극중 안에서 이런 뭐 정우 씨가 쪼리나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본인이 겁먹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예, 그런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 캐릭터가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두 명의 캐릭터가. 네, 기억이 난다. 감독님 말씀해주신 대로 약간 그런 떨림이 있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그렇게 바람이란 영화를 이 두고두고 사람들이 폭넓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감독님이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쓰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실제로 막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배우님 감독님 만나면은 바람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걸 누구보다 이제 피부로 느끼면서 이 영화가 되게 특별하게 남았구나 이런 걸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제 팬분들이나 저를 이제 알아보시고 다가와서 이렇게 인사해 주신 분들은 뭐 많이들 아시는 건 바람이랑 뭐 응답하라 그 이외의 또 작품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시죠. 근데 이제 그 시작 자체가 정우람 배우를 알렸던 작품이 바람이라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는 이게 필모에서 빼놓을 작품이 없기는 해요, 사실. 왜냐면 저는 뭐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단역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뭐 감독님 작품에서 라이타르케라 부하 7, 그 다음에 그 작품이 또 잘 돼서 불어라 봄바람에서 성당 청년 2, 그러니까 7에서 2로 올라간 거예요. 감독님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렇게 그 또 불어라 봄바람이라는 작품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품행제로의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운 좋게 동갑내기 과외하기 그때 당시 한 500만 정도의 아주 돌풍을 흥행을 한 작품에서 또 제가 좀 그 껄렁껄렁하게 이렇게 나왔던 캐릭터였는데 그걸로 인해서 조금 그런 캐릭터 비슷한 캐릭터로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상한 감독님의 스페어라는 영화에서 첫 주연을 맡게 됐고 그리고 바람 그리고 그 바람 때문에 응답하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계단 같은 거라서 뭐 하나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구나.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작은 역할부터 하나하나 쌓아오신 경력이 있는 거고 거기서도 이 바람에 대한 애정을 느끼시면서 그 이후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이 영화가 또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는데요. 저는 영화 보면서 그래서 이 영화가 큰 축 중에 하나가 그래서 배우를 꿈꾸는 짱구가 어떻게 연기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그런 깨달으면 또 하나씩 얻어가느냐 이런 거를 또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오디션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장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영화 저기서 나오는 대사나 이런 걸 또 알아맞추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다 아시겠죠?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거기 나오는 게 여기 실미도 그리고 쉬리 그리고 편지 약속 그 모래시계 그래서 그게 그 2000년대 전후로 했던 굉장히 한국 남자 배우들이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보여줬던 그런 캐릭터들을 오디션에서 그런 걸 자유 연기라고 하나요? 자유 연기를 준비해 가셨더라고요. 근데 감독님이 쓰셨으니까 시나리오를 그건 또 감독님이 오디션도 많이 보셨으니까 실제로 하셨던 걸 반영해서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작품들을 많이 오디션 때 하셨어요?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 나만의 어떤 그 무기, 그러니까 자유연기 독백 대사를 뭐 초록물고기의 한석규 선배님, 그다음에 쉬리의 최민익 선배님, 약속의 박신양 선배님, 그리고 모래시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모래시계로 오디션을 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장면으로 많이들 이렇게 공감하시고 아시는 대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재미있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였고 특히 뭐 감독님께 오디션 볼 때도 보여드렸지만 쉬리의 최민식 선배님 연기 한 거 가지고 조금은 제 이미지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 캐릭터를 좀 이렇게 많이 선보였었던 것 같아요. 실제 오디션 보면서. 근데 배우님도 오디션 여러 번 보셨죠? 네. 그럼 배우님 그런 자유 연기 준비해 가면은 주로 어떤 영화를 많이 해가셨어요? 저는 어느 작품의 어떤 씬보다는 이게 뭐 제가 나름 계산한다고 한 거였는데 이제 코미디, 그러니까 희극, 비극,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를 총 4가지를 준비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희극, 비극을 대사로 뭘로 준비해가요? 기억이 안 납니다. 초심을 아무래도 잃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앞에서 왜냐면 우리 장항준 감독님 그리고 정우 선배님 그리고 고성호 감독님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제가 너무 어릴 때 제 기억에도 아주 희미한 시기에 아주 정말 대단한 작품들을 방금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거를 본방을 보지는 못했던 때지만서도 저는 그 작품들이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 알거든요. 근데 제가 뭘 준비했는지는 정말 정확하게 제가 초심을 잃은 것 같아요. 네, 그때 너무 떨려서 네. 기억이 없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어, 하여튼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재밌는 거, 슬픈 거 이렇게 했습니다. 뭐가 약간 잘 호응이 제일 좋았나요? 네 가지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제 생각엔 그건 것 같아요. 돌아보면 뭐 작품의 어떤 저한테 주어진 뭐 지정 대본 같은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재밌는 걸 먼저 꺼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이거는 조금 무겁다 하면은 조금 더 정적인 걸 먼저 꺼냈다가 뭐 다른 거 있어요? 라고 물어봐 주시면 오케이 이거 됐다. 재밌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는 거 재밌네. 또 있어요? 아이 좋다 오늘 됐다. 바로 전라도 갔다가 사투리를 잘하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사실은 경상도도 가능합니다. 경상도 가능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뽑히건 말건 그거는 뭐 제가 잘하거나 못한다고 해서 뽑힐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돌아보면 그냥 제가 감히 생각하기에 후회 없는? 제가 준비했었던 거 떨지 않고 신나게 하고 나는 나왔다 싶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영화 보면서 배우분들한테는 오디션 하나하나가 얼마나 살떨리는 그 정말 제골을 위한 노력의 장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또 정우 배우님이 이 주옥 같은 한국 영화의 그 장면들을 연기하는 걸 보면 재미가 있었어요. 그럼 저는 오디션장 가면 두 분은 오디션을 보는 입장이셨고 감독님들은 수많은 배우들을 오디션에서 맞이하시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준비해오고 혼자 이제 계산해오고 막 이런 배우들을 진짜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까지 남자 배우들 만났을 때 제일 많이 자유 연기로 봤던 작품이나 캐릭터가 뭐예요? 그게 좀 시대별로 다르던 것 같아요. 오, 재밌을 것 같아요. 정우 씨가 그때 쉬리를 한 건 되게 좀 뭐랄까 되게 신선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정우 씨가 쉬리를 한다는 게 소문이 났는지 몇 년 후부터 젊은 배우들이 전부 쉬리를 전부 쉬리를 하고 있고 뭐 마찬가지로 특기 없어요. 그러면 뭐 지금 이 순간 이 공명까지 똑같아요. 근데 쉬리의 박무영 대사를 해요? 또 그거 똑같이? 그게 굉장히 강렬하고 젊은 남자 배우들이 봤을 때 진짜 좀 멋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랐는데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저 배우는 누구지? 했던 게 한 분 계시는데 첫 장면에 나온 그 스태프분이 나오셔가지고 자 몇 번 이제 준비해주세요 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그 배우 누군데 저렇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잘하지? 이렇게 느껴서서 나중에 아까 사실 정우 씨한테 누군지 물어보려고 감독님께도 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그분도 한 4차 오디션까지 보신 분이세요. 경력이 좀 있으시고 여기저기 그래도 영화 편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어렵게 이렇게 또 오디션을 보시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그분 스케줄 맞춰서 또 촬영을 하게 됩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 오디션에서 많이 하는 작품과 캐릭터가 약간씩 변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오 감독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오디션을 많이 본 감독이 아니라서 말씀드릴 게 별로 없긴 한데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저 때는 이제 파수꾼이라는 영화가 인기가 많아서 그걸 자유 연기로 하시는 배우님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약간 계보가 있을 수 있겠네요. 남자 배우분들이 많이 준비해오는. 네. 근데 그거 다 하는 걸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잖아요, 감독님. 그래요? 그렇죠. 팁을 주세요, 팁을. 왜냐면 이제 그 저분들 전부 뭐 예를 들면 이제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전부 다 지금 이 순간 이러면 지금 이 순간 그런 마음속에 탈락해요. 아예 여성 노래를 남자가 부르던지 아니면 지금 아무도 부르지 않는 노래를 부르던지
1950년대 노래를 부르던지. 근데 뭔가 저기 해야 되는데 왜냐면 하루에 몇백 명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순간 해버리면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나름대로 팁이 아닐까? 자기만의 걸 하는 게. 네. 근데 신승호 배우님 전략이 좀 맞나 보다.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이면을 보여줘요. 저렇게 자신감 있게 네,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 너무 이게 기분이 괜히 좋았던 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제가 실제로 그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거든요. 방금 앞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우영님께서도 맞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그러니까 아주 운이 좋게도 그거를 조금 빨리 캐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는 대본이더라도 남들이 이제 또래 경쟁하시는 이제 다른 배우분들께서 이거를 많이들 하실 것 같다 하면 저는 안 했어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르게 네. 해보려고. 그냥 제가 저거를 왜 선택하게 되고 저거를 어떻게 하려고 선택을 했을까? 저는 어떤 놈일까 쉽게 그런 생각을 좀 신호를 네. 주면서. 피어오르게 만들고 싶었던 괜한 좀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거네요. 눈에 띄는 전략. 눈에 띄는 전략. 근데 그래서 이 영화에 짱구가 여러 번 오디션을 보는데 거기서 보면 사실 짱구가 되게 잘하긴 하는데 처음 보는 오디션 같은 건 자꾸 뒤돌았다가 시작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뭔가 목소리도 성대모사 같이 그 캐릭터를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고 그래서 왜 그 오디션마다 특별 출연해주시는 배우님들이 이제 심사위원으로 나오셔가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충고를 주잖아요. 그래서 뒤돌지 마라. 자기 목소리로 해라. 진정성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짱구도 이제 여러 번 오디션을 거치면서 뭔가 이제는 자기 목소리로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성장감이 영화에 좀 담겨 있는데 이거야말로 이제 정말 한 계단 한 계단 배우로서 밟아오신 정우 배우님이 진짜 약간 오디션을 많이 보면서 느끼셨던 바, 깨달았던 바 이런 게 녹아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오디션 볼 때 뭐 승호 배우님은 그 다른 거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필이면 많이 하는 걸 했어요. 많이 하는 거라서 제가 20대 초반에 그 대학을 가고 싶었던 학교가 서울예대 영화과였거든요. 근데 거기는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 와 열에 9이 전부 다 최믹 선배님 연기를 전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조교님이 물어봐요. 뭐 준비했냐고. 최믹 선배님 아유 그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감독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그런 순간 바로 탈락이라고. 근데도 어떻게 그냥 밀고 나가서 했는데 저는 그때 그 캐릭터랑 저랑 이렇게 좀 이 합이 잘 맞았었나 봐요. 그래서 다행히 운이 좋게 이렇게 붙기는 했었던 기억이 나긴 하네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그 캐릭터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해야 되나요? 처음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들 말을 해라. 네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거는 지금 정우가 대답을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듯이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후배 그 어떤 연기자를 꿈꾸는 친구들이 처음에는 말문이 안 트여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흉내를 내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 정도까지 약간 과장되긴 했어요, 사실. 좀 약간 극적으로 좀 과장을 한 거였는데 저 느낌을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고 이게 영상으로 이렇게 찍었던 이유는 제 나름대로는 진지하고 아주 그냥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막상 오디션을 보게 되면 굉장히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흉내를 내게 돼요.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그거를 조금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면 그 모습이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좀 코믹적으로 느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대신에 짱구는 진심이죠. 짱구는 그 상황에서 진심이지만 보는 사람이 바라봤을 때는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겠다. 근데 그 모습이 좀 불편한 감정으로 다가가는 건 좀 그렇고 좀 호감으로 좀 코믹적으로 다가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영화를 보고 나니까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 빌드업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짱구가 어떻게 보면 쉬리 선배님, 그 쉬리에서 최민 선배님 연기할 때 뭔가 깨닫고 갑자기 연기를 잘한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제 생각을 담아냈던 게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연기가 바뀌질 않더라고요. 아, 연기만 달라질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연기 연습만 한다고 해서 연기가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활이 바뀌어야지 뭐 어떤 상처가 됐건 뭐 고난이 됐건 안 그러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라도 이렇게 자꾸 개발하고 뭔가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지 내 연기 자체가 바뀌는구나. 근데 이제 그 성장을 바람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통해서 깨닫고 뭔가 성찰하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부성애가 아닌 어떻게 보면 사랑이죠. 그러니까 민이라는 사랑을 통해서 성장통을 겪고 이 친구에 대한 어떤 심리적 변화가 생겨서 연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변화가 된 건데 좀 빌드업이 있어야 되는데 빌드업 부분이 조금 빠졌던 거는 좀 쑥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연말을 해서 이렇게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좀 쑥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빼버렸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예. 잘하게 됐어요. 이렇게. 예, 그게 좀 너무 좀 오글거려가지고 그 부분은 그냥 정우라는 배우 자체가 지금 어떻게 연기를 하면서 생활하는 거를 많은 관객분들은 알고 계시니까 아시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냥 묵음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항준 감독님 나온 그놈 멋있다 그 오디션 장면에서 꼭 그 전에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지 않아도 그때 짱구의 눈빛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좀 호흡이 오디션 보는 호흡이 달라졌구나 이제 이렇게 좀 맞아요. 보이니까. 네, 맞아요. 그때도 이제 사실 이 영화는 바람이랑은 좀 약간 결이 달라요. 물론 이제 승호 씨나 뭐 깡냉이랑 이렇게 나왔을 때 티키타카 하는 거는 바람이랑 좀 뭐 비슷한 느낌의 모습일 수 있는데 톤앤 매너 자체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씬에서는 사실 아버지, 그 정우의 아버지 그리고 그 중에 짱구의 아버지가 이렇게 그 같이 만나는 느낌이 있냐면 짱구가 뒤돌아섰다가 아무도 나에게 집중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관객들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심장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 심장 소리는 뭐냐면 바람의 오마지를 가지고 있는데 바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심장 소리를 듣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에서 그때 심장 소리가 오디션을 볼 때 짱구가 그 아버지 사진을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운 관객들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한다라는 그 아버지 심장과 아버지와 함께 같이 한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면서 연기를 하는 느낌인 거죠. 그냥 단순히 긴장을 해서 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바람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오마주를 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 그 영화 오디션은 사실 실제 제가 겪었었던 이야기인데 그놈 멋있었다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저희 영화에는 그놈 멋있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놈 멋있었다라고 왜 최근에 저랑 그 이웃사촌 하셨던 이한경 감독님이랑 한 15년 전에 처음 만났었던 그 오디션의 장면을 좀 모티브로 한 장면이었어요. 그때 지금은 뭐 내노라 아주 그 이름이 알려지고 뭐 얼굴이 알려진 배우분들이 많이들 오셔서 그때 공개 오디션을 봤었거든요. 그때 오디션이 굉장히 기억이 남아서 그거를 좀 모티브로 해서 그 장면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감독님께서 직접 쓰고 또 이번에 연출까지 하셨으니까 근데 뭐 그간 뭐 제작 그 기자간담회나 인터뷰 같은 거 봐도 배우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캐릭터와 또 배우들 간의 티키타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걸 누구보다 잘 느끼고 연출을 하셨을 거라는 게 너무 영화에서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을 신 배우님께 드리고 싶은데 함께 또 연기도 하셨고 그래서 배우 출신 감독님이 정말 배우와 연기를 배려하는 그런 연출을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누구보다 느끼셨을 것 같아서 어떠셨는지 얘기 들어보려고 해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딱 찝어주신 그 부분을 정확히 제가 느꼈어요. 선배님께서 연기자 출신이라고는 이제 두 가지를 다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제가 뭘 조금 더 하면 좋을지 그리고 뭘 조금 덜어내면 좋을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도 제가 느꼈지만 저는 뭔가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듣고 해도 제가 그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이런 결과물이 이런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니까 감독님께서 이렇게 디렉을 해주시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현장에서 무슨 말씀이신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된 채로 연기하는 그 상황이 오는 걸 저는 되게 좀 답답해해요. 물론 이제 막말로 까라면 까는데 그냥 저는 야 해라 그러면 합니다. 하는데 뭔지 제가 알고 해야 저는 제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지점에서 제가 정우 선배님과 작업을 하면서 너무 그게 신이 났던 것 같아요. 감사했고 쏙쏙 네, 이해돼서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선배님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게 궁금한데 이게 혹시 이유가 뭘까요? 라고 여쭤보면 이러이러해서 알려주면 그 답이 되게 명쾌하고 정확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 그래서 신나게 작업했고 또 호흡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냥 잠깐 앞에서 저희 대기하고 있을 때 장훈 감독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여기 들어오셔서도 말씀해 주셨고 실제 현장에서 배우들 간의 호흡이 그 현장에서 어땠을지 그게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딱 진짜 특히 제가 좋아하는 신이기도 하고 한 신 꼽을 수는 없지만 나이트 씬에서는 정말 우리 선배께서도 저도 이게 좀 놀러 온 건가 싶을 정도로 계속 웃다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찍고 가야 되는데 테이크도 정말 많이 갖고 그러니까 거의 울면서 찍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셨겠지만 짱구는 웃어도 돼요. 그렇죠. 네, 짱구는 웃잖아요. 근데 저는 웃으면 안 되죠. 웃으면 안 되거든요. 심각하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개봉일날 다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웃음을 참겠다고 이 표정을 그게 웃음 참는 표정이에요? 왜냐면 이제 광대가 계속 슉슉거리니까 근데 앞에서 선배께서는 계속 웃고 계시고 그래서 아주 하여튼 정말 너무너무 신났어요. 국밥집도 그렇고 진짜 편하게 정말 우리 더 그냥 막 하자 해주신 게 진짜 우리 그런 거죠.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작품을 막 만들자 하는 의미가 절대 아니신 거를 너무 현장의 모든 배우분들께서 다 알았기 때문에 그냥 너무 즐겁게 저는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배우의 언어로 소통을 하셨구나. 근데 장감독님 말대로 그게 느껴져요. 그게 이게 되게 살아있는 화로처럼 팔딱팔딱거리는 게 느껴지니까 그런 게 자꾸 따라가고 싶구만. 그 밈을 만들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되게 그거에 특별한 감각을 또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첫 연출 도전하신 정우 감독님 소감을 듣기 전에 정우 감독님이 이렇게 약간 이런 부분을 너무 잘 하시니까 같이 공동 연출하신 오 감독님은 내가 어떤 상호 보완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잘 연출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일단 근데 정우 선배님이 이제 아무래도 쓰고 주연을 하시다 보니까 저는 그 추구하는 방향성을 잘 이해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잘 서포트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했고 그리고 선배님이 이제 하는 결정마다 제 피드백을 드렸고 같이 논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배우들에게 스태프들에게 이렇게 디렉션이 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혼연일체 주변만 어떠셨어요? 첫 연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공동 연출이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이 연출자 의견이 달라져 버리면 이게 이제 완전 현장 엉망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엉망진창되니까 우리끼리 와서 우리가 투닥투닥 하더라도
그 다른 스텝이나 배우들 앞에서는 절대 그런 모습은 보이지 말고 무조건 우리는 이 길이 아니더라도 그냥 같이 손 잡고 가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합의를 봤었고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연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오성호 감독님이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저는 할 엄두를 못 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배우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거지. 물론 이제 연출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은 있는데 그게 이제 연기에 도움이 되는 경험으로서 생각을 했던 거지 작품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못하고 있었는데 그 용기와 어떤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오 감독님이 주셔서 예, 감사하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꼭 두 분 다 너무 필요한 그런 현장이었나 봐요. 근데 저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저는 정우 배우님이 뭐 바람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너무 네이티브 부산 사나이시니까 이 영화에도 다 사투리를 다 잘 하시잖아요. 근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신배우님 경기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경기도 사람이고 부모님 전라도 분들이고 그죠? 근데 대학을 부산에서 나오셨다고. 근데 이 부산 사나이라는 게 사투리도 사투리인데 약간 그 감성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 엄청난 티키타카와 그 한 장면 안에서도 그 엄청난 이 감성의 핑퐁이 중요한 이 영화에서 내가 저 부산 사나이, 경상도 사나이들 사이에서 찐 부산 사나이를 연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 같은 거 안 느끼셨어요? 부담보다는 이거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꼭 하고 싶었어요. 잘 해내고 싶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작품 시작하기 전에 정우 선배님과 리딩을 이제 감독님이시고 이 동료 선배님이시니까 이걸 리딩을 몇 번 하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마 선배께서도 아닌데 이거 더 돼야 되는데 아마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오, 아니래요? 승호 배우는 너무 잘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잘했었고 너무 깜짝 놀란 게 듣는기가 너무 좋아요. 본인은 납득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면 잘 못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제가 느낄 때는 너무 이 동물적인 감각이 좋은 친구여서 듣고 바로 들으면 바로 수정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본능적으로 잘 그 움직이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제일 걱정 안 했어요. 사실. 네. 배려 이제 범규 씨를 좀 걱정을 했었죠. 그분은 부산이 아니라 경상도 쪽이긴 하는데 이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디션은 곧잘 봤는데 오디션을 봐서 4차까지 카메라 테스트까지 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캐스팅을 했는데 이게 현장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현장에서 변수가 생겨요. 오디션을 잘 봤어요. 카메라 테스트 잘했어. 근데 현장 경험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봐야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때문에 걱정이지. 이 승호 씨 같은 경우에는 되려 든든했죠. 네, 같이 놀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같이 티켓타카 하면서 놀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현장 분위기를 자주유지하는 거니까 핵심 코어인 거죠. 그러니까 코어 역할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투리 능력이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 어떤 식의 핑퐁과 티키타카가 중요한 영화라서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약간 분위기가 그렇게 업된달까?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네이티브는 아니지만 약간 내가 들어도 다 같이 그쪽에 열기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 된다고 할까?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 그 바람이란 영화도 수많은 밈과 따라해보고 싶은 대사와 이런 것들을 양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금 영화를 보신 장 감독님께서 혹시 가장 귓가에 맴도는 사투리 대사가 있었다면 오늘 여기 배우님들께 우리 모두 그 억양을 좀 제대로 배워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사가 제일 귀에 남으십니까? 갑자기 지금 완전히 멍 때리고 있다가
뭐 저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승호 씨가 당연히 부산 쪽 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영화 안에서 신승호 씨는 진짜 우리 모든 배우들이 우리 완벽한 릴렉스. 오. 진짜 동네에 쓰레빠 신고 와서 연기하는 사람처럼 오. 연기를 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칭찬이에요. 그럼요. 배우들이 모두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자꾸 힘이 들어가고 설정이 그렇죠.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두 분이 얼마나 또 연출을 편하게 만들어 주셨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사투리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승호 씨하고 정호 씨 두 분이 나누시는 그 말씀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실제 대화가 그렇잖아요. 문장이 안 돼요. 속기사가 받았으면 실제 한국말은 듣기 친한 사람들끼리는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대답도 대충 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좀 더 살아있는 현장감 같은 걸 느끼게 해주지 않았나. 장 감독님은 고향이 어디시죠? 전 대구. 대구? 예. 아, 그럼 약간 경상도 베이스가 있으시네요. 저 그러면- 엄마가 경상도, 아. 저희 외가가 경상도. 그럼 저는 영화 보고 이 두 대사의 완벽한 부산 억양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아, 네. 감독님께서 우리 관객분들과 함께 배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대사 두 개를 추려왔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 장제가 이거 맞. 저는 약간 서울 사람이거든요. 네 형사가 이 맞나? 아, 이 형사가. 그거 맞나? 근데 아무튼 네, 제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형사가 이거랑 그리고 이걸 약간 어떻게 배우님이 어떻게 이거를 말면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갈리 이거 맞나? 그래서 이렇게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굳이 저만. 아니 대표로 아, 다 같이 대표로? 따라하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 분씩 이렇게 신배우님부터 네 형사가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부산 친구들 제 실제 친구들하고 통화하는 스타일이에요. 장대 어디고? 와. 뭐하노? 와. 누구랑 있는데? 와. 뭐 할 건데? 아니 짱구야. 뭘 그래 꼬치꼬치 물어보노? 뭐 형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부산 친구들. 형사가. 해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디고? 와, 뭐하노? 와, 누구랑 있는데? 와! 뭐 하는데 밥 먹나? 네 형사가. 오 괜찮습니까? 네. 아무튼 그냥 저는 뭐 억양은 모르겠는데 좀 감정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 자꾸 귀찮게 자꾸 물어보냐. 네가 알아서 뭐 한다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감성. 그러니까 네. 감독님 보통 이게 제가 느낄 때는 이게 함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랑 통화할 때는 내 친구는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은 승호 씨한테 투영을 하기는 했었어요. 뭐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이게 이 대꼬복고라고 그러죠. 그게 그렇게 깊지 않게 그냥 무뚝뚝하게. 왜냐면 매일매일 통화하고 뭐 수년 같이 함께했던 이제 친구니까. 그 너구리도 너구리 어떻게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갈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예전에 그 광고 있었잖아요. 뭐 짜파게티 요리사 뭐 이런 것처럼 그 광고를 보고 나서 이제 친구들끼리 자취방에서 있을 때 이제 라면 먹자고 그럴 때 짜고 가면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갈리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유행어처럼. 하던 그러니까 바람에서도 똑같았어요. 그 뭐 그러면 안 돼. 뭐 35살 요 한 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 사실은. 친구분들이랑 네, 친구들이랑 할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말을 붙여놓으면 저게 무슨 말인지 앞뒤 맥락으로 따졌을 때는 말이 안 되는데 이거를 시나리오로 그대로 쓰면 진짜 이상한 시나리오죠. 서로 대화를 안 해. 어디냐, 뭐야. 뭐 계속 물어보기만 하고 대답 안 해주고.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이런 게 훨씬 더 리얼리티가 있으니까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 편안하고 진짜 친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약간 그 리얼함을 느끼나 봐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자꾸 이게 알림이 오는데 시간이 금방 흘러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쉽죠? 근데 이러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고 싶었는데 이러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오늘 또 개봉날이고 하니까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인사 듣고 여러분들하고 무대 인사 진행하는 것처럼 배우님하고 장항준 감독님도 같이 객석을 다니시면서 짱구에 출연하셨으니까 같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게 더 좋겠죠? 네. 그러면 마지막 인사를 듣고 그렇게 진행할 건데요. 근데 이 얘기를 마지막 인사 해주시면서 사실 이건 꿈꾸는 시절에 대한 찬반? 위로 같은 영화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시절들 다 떠올리실 텐데 자신의 그 시절에 대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약간 어떤 말 해주고 싶으신지를 좀 묻어서 같이 마지막 인사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짧아졌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원히 남길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부연 설명 조금만 하자면 한 30초만 말씀드리자면 바람에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보여지는 지금 우리 영화에서는 미니를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시선 자체가 짱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들의 서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아주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바람에서 보여줬던 그 짱구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쭉 여러 캐릭터들의 어떤 분상을 거치면서 마지막 여정을 끝내는 것처럼 저희 영화도 짱구라는 캐릭터가 여러 캐릭터들을 통해서 깨닫고 얻게 되는 그런 감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어떤 캐릭터들인지 간에 미니도 마찬가지고 승호가 연기했던 장재도 마찬가지고 깡냉이도 마찬가지고 소연 씨가 연기했던 역할까지도 모두 다가 그 사람들의 어떤 분상이 있고 각자만의 어떤 사연과 에피소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인물을 조금 뭐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여러 가지 분상인데 그들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짱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니 짱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시선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이제 오늘 개봉했으니까 그 입소문 좀 잘 부탁드리고 또 후기 같은 것도 좀 잘 써주시면 저희들 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무대 인사 다니면서 또 힘내서 제작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짱구는 무명배우 짱구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저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때와 장소는 다르지만 누구나 인생의 오디션을 보는 순간이 있고 꿈을 쫓아서 고군분투하던 시절이 있을 거잖아요. 잘 되는 날보다는 잘 안 되는 날이 훨씬 많을 텐데 그때의 마음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영화거든요. 관객분들 그 마음으로 저희 영화 많이 격려하고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내용, 좋은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작품 찍을 때 정말 외작품, 이전의 작품도 그렇고 그전의 작품도 그렇고 항상 최선을 다했지만 이 짧은 회차였고 짧은 기간 동안 촬영을 한 것에 비해 정말 뜨겁고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항상 신나 있었고 매 회차 출근이 기다려졌고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응원이 됐던 시기였고 그러한 작품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 보셨겠지만 또 아주 깊은 울림이 있으셨다면 한번 좀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집이하면서 갑자기 딴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 영화 아이템 때 정은 씨랑 신승호 씨 두 분이 해상에서 사고를 당해서 무인도에 둘이 사는 얘기를 그래서 15년 동안 둘이서 무인도에서 싸우고 시샘하고 사냥도 따로 해봤다가 다시 합쳤다가 그러다 15년 후에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생경함을 보여주는 왜냐면 아내가 있었던 분은 그 아내가 또 다른 그런 날에 두 분이 무인도에서 사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티키타카의 벽. 얼마나 한심하게 또 둘이 아. 자기네끼리 이거 짓고 저거 만들고 이럴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 두 분의 모습을 조금 더 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짱구는 정말 되게 유쾌하고 재밌었던 영화인 것 같고요. 이 짱구 영화에 대해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젠가 굶어서 짱구 사는 남자 이런 거 나오고. 아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들의 속속들이 인사를 하러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네. 그럼 다 같이 인사하고 무대 객석으로 가시는 걸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